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 의사 김상목의 뇌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27강을 시작하겠습니다. 27강 이번 강의에서는 뇌짱이란 무엇인가의 강론에 있어서 제일 마지막 강의인데요. 이번 강의에서는 배짱이냐 뇌짱이냐 어떤 것이 더 차원이 높은 거냐 아니냐 그런 거고, 한국식 뇌짱은 이제 이건 이제 아까도 이야기를 해준 세레브랄 스마트 하다든가 대뇌의 지수거든요. 한국식 뇌짱은 무슨 우리나라 말일 뿐만 아니라 뭐 얼짱도 있고 뭐 몸짱도 있고 신체적으로 또 배짱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뇌짱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니더라도 딴 사람이 자꾸 개발하고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본같이. 일본이 엄청나게 자기 자신들을 공부하고 외국도 공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월한 적이 됐어도 우월한 사람한테는 제대로 배워야잖아요. 그래 일본이 서구에 발전된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번에 한인 갈등에서는 우리가 주장할 대목이 있어요. 자기 일본 사람들의 지도자의 그 약한 포인트가 또 있고 그걸 공격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상에서는 적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유와 그다음에 책임과 그런 것이 많이 퍼진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선진국에서 말입니다. 나중에 가서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뇌짱하고 중국 뇌짱하고 비교 검토도 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계속 이제 강론에서 계속 나갈 거고요. 이제 특히 요새는 좀 잠잠하는데 어떻게 이제 유동적인 이제 외교 국방 그런 것이 자꾸 변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중국 99조 우리하고 자존심 대결하면 우리가 이길 겁니다. 그것은 이제 좀 간단한 거고,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배짱이냐 뇌짱이냐면은, 배짱이라는 것은 원래가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정신과 영역에서 자기 소심, 심장이 이제 약한 자아 자부심, 왜곡된 자아 자부심을 치료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신 치료 중에서 배짱이라는 것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 주장을 아주 표현을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게 자꾸 이제 치료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소심한 마음이 좀 마음이 열리면서 자기가 나쁜 의식 구조를 가진 것이 이제 자꾸 해방이 되고, 그래서 더 좋은 이제 정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정신 치료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배짱은 이제 끈기가 있고 강인하고 밀어붙이는 이제 그런 이제 사전 찾아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져먹는 생각을 하고 배신과 뚝심이 있다든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결국은 배에서 나오는 그런 강인함이랄지 뚝심이랄지 그런 것이 모두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 뇌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일인데, 단지 느낌이 저번 강의에서 이야기했지만은 배에서 나오는 이제 생명 현상이나 가슴에서 나오는 현상은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뇌에서 나오는 것은 아주 조용하기 때문에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서양과하고 동양과의 차이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차원이 더 높죠. 그리고 더더구나 배짱은 가난에 대한 반동 형성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살면 이제 기어코 내가 오기로 힘을 발휘해서 배짱으로 경제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배짱으로 사실은 올림픽 88 올림픽도 개최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배짱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정의에 의하면은 서로 우인우인하고 국가끼리도 서로 알고 배우고 그런 시대가 있기 때문에 또 빠른 변화 템포가 굉장히 심하게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이제 정신적인 압축 성장을 이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고통을 받으면 받을수록 혼란기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깨달고 더 얻어내고 더 현대화되고 더 마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원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혼란기, 순환시대, 전국시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서양의 역사에서도 그렇고 또한 이제 중국에서도 천추 증국 시대에 많은 학자가 배출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공자, 맹자 그런 분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IMF에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고 세월호도 아직도 책임이 애매해가지고 말이죠. 누가 책임 사람도 별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계속 안고 있고 국정농단도 마찬가지고 지도층의 비위 그리고 언행 불일치에 의해서 아주 그게 심한 뭐 까놓고 이야기하지만 하여튼 어떤 장관 뭐가 됐든지 아니 국회 청문회 하면 장관 입후보자들이 전부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전부 다 그거 퍼져 있는 것 같아요. 비일비재고 어쨌든 부패가 다 퍼져 있어요. 이게 이제 만성병이 그래가지고 고치기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인데 그것은 국민의 힘에 의해서 또는 지도자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서 얼마든지 돈 안 들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딴 일을 다 하고 경제적인 무슨 뭐 딴 일을 다 해놓고도 정신적인 문화는 전문가한테 맡겨가면서 그런 이제 밀어주는 것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회로 저거 이끌어줘야 이제 대통령이고 거기에 정부 시스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내적이라는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내적이라는 것이 소고도 아니고 사투리도 아니고 이것은 고유한 우리 한국말이기 때문에 이걸 더욱더 발전시키고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적이라는 것이 그 말 자체가 한국말이잖아요. 근데 새롭게 만든 단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일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이제 단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CQ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뇌장 지수입니다. 영어로. 뇌장을 이루는 요소가 6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제 그거하고 연관돼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죠. 지난 강의 때 뇌장운동 이게 처방이 3개가 있다고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는데 첫 번째 처방이 뭐냐면 뇌장기도를 하려면 첫째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된다. 돈에 너무나 바득바득 할 필요가 있느냐.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화내지 말고 피해의식을 줄여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자꾸 내부에서 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정도가 있지. 그리고 서로 이제 당파 싸움이랄지 서로 의견을 치열하게 싸우면은 뭐 예산도 통과 못되고 뭐가 됐든지 자꾸 지체하잖아요. 지금 뭐 어느 세월인데 정치계에서 그런 민생 법안이 됐든지 중요한 안보 상황이 됐든지 그걸 해결을 빨리빨리 못하니까 자꾸 늦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주위의 강대국에 눌려서 살 거예요? 참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번 강의에서도 이야기한 것 같이 논리적이고 분석력, 과학적 이것도 아주 장인 정신을 좀 발휘해가지고 일본 사람 같이 물건을 잘 만들면은 참 고급 가치의 상품을 만들어서 세계 팔면 우리가 부자가 되고 정신적인 문화도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상품을 만들려면은 이런 과학적인 마인드가 많이 발전해야 되죠. 자꾸 암기만 하고 혈연, 지연, 학연 그거 매달려가지고 맨날 사교육만 엄청나게 쓸데없이 돈 쓰고 있는 것이 그게 나라냐고요. 젊은 부모님들이 이민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내자운동에서 이제 평생 학습, 의지력, 교육에 필요한 이런 것을 잘 발전시키고, 이것은 이제 이웃사람도 자면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한 자아 자부심, 개인적인 그런 이제 자아 자부심으로 많이 발전하면 모든 것이 나쁜 점이 따라서 다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또 강조드리는 거고요.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는 내장을 이루는 요소들이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이야기를 하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력과 개인적 자아의식, 정체성을 빨리 합시다. 아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둘째, 종교적인 예술적인 상상력과 직관력 그리고 집단적인 자아의식은 그대로 유지해도 좋다. 단 옛날에 이제 집단에서 너무나 강하게 작용하면 개인 자아의식을 억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서 머리가 스마트하면은 그런 걸 잘 가려서 국가 정책이나 개인이 자기 밥 벌어먹는 그런 직업은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참여를 해서 모든 사람이 국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도 다시 또 이야기하면 개인 자아의식을 많이 심어주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사랑과 자비, 이것은 우리나라도 상당히 많이 동할 수 있는 내장의 요소입니다. 그건 그렇게 크게 나무랄 데가 없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 본능과 욕구가 너무나 노출되고 그러면은 이제 부정적인 감성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마음, 자존심 자꾸 손상이 되고 그러면 잘 사회가 작동 안 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요소가 내장 중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지런하고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의지력과 결단력이 있고 잘 살아보겠다는 열정이 있고 삶에 대한 열정, 교육에 대한 노력, 그것이 이제 PLQ라고, 여기가 PLQ라고 여기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상당히 강해요. 창의력은 이제 우리가 이제 눈을 떠서 이제 노력하면 될 거고, 여기는 이제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로운 사회가 되면 될 거고, 여기는 도덕을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시대에 맞는 이제 유교 도덕이잖아요. 그 다음에 감성지수, IQ. 그래서 다 이런 복합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넷장. 넷장이라는 것은 개념은 이제 부정적인 것은 탑시를 아예 안 씁니다. 긍정심리학이라고 요새 또 많이 이야기가 되는 것이 이제 자아자부심은 지난 역사가 심리학은 한 7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나 괜찮다. 용기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열등감도 없이. 나 열등감 없다. 선언을 하면서 무기력이다. 이거 필요 없다. 나 열심히 활동하고 일하고 또 자부심에 근거해서 자기의 보람을 찾고 그 삶의 의미를 경험하고 성공과 행복을 추구하는 긍정심리학. 요거 뭐 10년, 2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긍정심리학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정신문화는 고도로 이제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런 것이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는데 정신 수준이 따라가지 못해요.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것을 메꾸는 것이 어떻게 노력을 해야지. 내장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이 대안이라고. 사실 내장은 대안이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더 발전시킬 수도 있고 내장으로 이 차이를 줄이자 이거죠. 그러면 이런 목표가 지구상의 목표도 되고 우리나라 목표도 되고 이런 중요한 정신적인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론 중에서 내장이란 무엇인가를 끝마치고 다음 강론에서는 또 다른 아이템을 골라서 또 강론을 계속하겠습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